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재인 차량 역시 그 직격탄을 맞았는데 지난해 광주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신규로 등록된 차량은 8,850여 대. 전년도 13,600대가 늘었던 데 비하면 3분의 1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4년 22,000대를 최고로 지난 10년 평균 15,000대를 유지해왔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을 미뤘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등록된 차량 대수가 9,000대 이하를 기록한 건 IMF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되레 등록 대수가 줄었습니다. 승합차는 지난 2022년에 비해서 4%, 화물차는 0.35% 감소해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팍팍한 서민 살림살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입차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3%를 넘었던 수입차 증가율은 2019년엔 9.9%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엔 5.5%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연료비가 절감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의 등록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등록 대수는 12,500여 대로 처음으로 10,000대를 넘어서는 등 38% 늘었고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전년에 비해서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역시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경차와 중고차 시장을 빼곤 지난해와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인턴들도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신입 인턴 101명 중 86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에서는 신입 인턴 36명 전원이 임용 포기서를 냈습니다. 한편 전공의 미복귀 등 의료계 집단 행동 여파로 보건의료재난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진료 대책과 응급환자 이송 등 의료 재난 상황을 총괄 운영합니다. 콘텐츠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배우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와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가 다음 달 문을 열고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는 멈춰 있는데 마치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달립니다. 초대형 LED 화면 속에는 건물과 도로, 이동 경로 등 가상 공간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현실 세계를 실감 있게 구현한 XR 스튜디오입니다. 영화 특수 효과 촬영을 위한 장소로서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영화, 드라마 제작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영상 분야 전문 인력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광주에서도 특수 영상을 포함해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의 콘텐츠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GCC 사관학교가 입학 설명회를 열고 콘텐츠 전문 인재 선발에 나섭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8개월 동안 콘텐츠 개발과 제작 교육을 받고 좁은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매달 최대 40만 원의 교육 수당이 제공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 동안에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게임 분야를 지원했고요. 이번에는 좀 더 긴 과정을 배우게 됐는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입니다. 8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해 실무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어 일자리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도권에 쏠린 콘텐츠 전문 인재를 지역에서도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에서 이번에 실무형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뽑을 수 있는 인력들이 많아지고 좋은 인력들이 공급이 되면은 기업들도 그만큼 또 성장을 해서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설립된 광주 GCC 사관학교는 이번 달 말까지 150명의 학생들을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춘천에서는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관권 선거 논란을 제기하며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을 겨냥했는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건 선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관규 순천시장. 현직 통장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소병철, 손은모 후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불리한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행태라며 두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신종 관권 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비열하다고 비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노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SNS에 불만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도 지지율이 20% 안팎이라며 소병철 의원을 겨냥했고 손은모 후보에 대해선 여러 정당을 전전하고 선거 때마다 출마해도 지지율이 15% 안팎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신성식 후보에 대해서는 새 시대, 새 인물, 새 바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노 시장은 또 신성식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과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합니다. 소병철 의원은 또 다른 관건 선거라며 노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및 부정선거 운동죄,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관건 선거에 대한 고발장을. 한편 고흥포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문금주 후보의 학력을 두고 문 후보와 김승남 의원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찰 고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요즘 겨울인데도 장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죠. 정월 대보름인 내일도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기온은 따뜻해 공원에는 산수유와 매화가 벌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날씨 천홍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광주 5.18 기념공원. 예년보다 조금 일찍 매화와 산수유꽃이 피었습니다. 공원을 걷던 시민들은 활짝 핀 꽃 앞에서 잠시 멈춰 사진을 찍습니다. 도로 옆에 쪽에 보면은 이 새싹이 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비는 엿새째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78, 장흥 관산 170.5, 보성 169, 광양 162mm입니다. 광주의 경우 평년보다 8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차가운 북쪽 고기압과 따뜻한 남쪽 고기압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두 고기압이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정체되고 있고 그 사이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계속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무 필요도 없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쓰겠어요. 그냥 해보려고 사실은 5.18 나온데 해를 못 본 게 아쉬워요.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까지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기온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13도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29일 목요일경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통과함에 따라 강수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곳에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80대 여성이 집 안에 있었지만 집 안으로까지 토사가 넘어오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